안녕하세요. 2020년 5월 14일 목요일 3교시 제9차시 수업 선생님과 함께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강연에 사용된 설득 전략을 분석할 수 있다로 지난 시간 학습 목표와 같죠? 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우리 교과서에 있는 강연을 듣고 소감문을 적었는데요. 선생님이 몇 개만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일단 익명으로 우리 3학년 학생들 소감문 직접 쓴 거를 선생님 그대로 긁어붙이기 했는 겁니다. 처음에 국어 교과서에 있던 강연 내용을 글로 적어 놓은 것을 읽었을 때는 그저 그래서 흥미도 별로 생기지 않고 재미도 없었다. 그런데 수업 영상에서 선생님이 보여주신 강연 영상을 보게 되니 강연하시는 분의 표현력과 몸짓, 말투 등과 경험담 등이 매우 생생하게 눈앞에 떠올라 너무 재미있고 집중해서 보게 되었다. 또한 평소에 야구나 마라톤 등 운동에 관심이 있었던 나는 포수와 투수의 이야기가 잘 와닿았고 증명사진이나 졸업 앨범을 찍을 때 긴장했었던 것도 떠올랐다. 그리고 회사 사람들이 모두 덩달아서 차를 바꾼다는 것이 특히 흥미로웠으며 인상 깊었다. 이를 통해 글과 말이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얼마나 다른지 알게 되었고 평소에 쓰는 사투리인 만다꼬가 주제였던 강연이라 더 집중하게 했던 것 같다.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생기거나 좌절할 때 인생의 기로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할 때에 항상 만다꼬를 떠올려 보며 무엇이 나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지 생각해 보아야겠다. 네, 선생님이 5문장 이상 500자 내외로 했는데 이 친구는 뭐 5문장 훨씬 넘겼죠. 분량도 500자 훨씬 넘겼고 이렇게 분량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소감문을 마음껏 적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난 시간은 여러분 과제 검사를 하면서 굉장히 행복했었어요. 여러분 240명의 이 소감문이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사연이 얼마나 다르고 다양한지 그리고 여러분이 숙제를 한다는 생각보다는 정말 강연을 보고 자기가 느낀 감동이나 생각을 그대로 적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굉장히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이 친구도 여기에 이 강연자의 이런 표현력들도 그렇지만 자기가 알고 있고 좋아하는 것들, 경험했던 것들과 공감되는 부분이 많아서 또 우리 경상도 사투리가 나오니까 이런 공감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더 이 강연이 와닿았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 여러분들 이런 면에서 이 강의가 또 더 재미있게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친구입니다. 만다꼬라는 말을 통하여 중요한 순간에 힘을 빼는 것에 대하여 말한 것이 와닿았다. 그래서 만다꼬와 같이 나의 힘을 빼주는 말이나 행동은 무엇일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어떤 욕망이 생길 때 만다꼬를 떠올려 정말 자신이 원하는 것인지 생각해보라는 말이 인상적이었다. 이 말을 통하여 나도 남의 눈을 인식하면서 괜히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인지 내가 남들을 따라하고 있는 거라면 내 주관을 뚜렷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느끼게 된 것 같다. 이 강연을 통하여 나의 생각과 힘을 빼는 것에 대한 필요성에 대하여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아 좋았다. 네, 이 친구는 이 만다꼬에 해당되는 자신의 그 말이나 행동을 한번 돌아보는 적용을 했다 그지요. 그리고 자신을 성찰하는 그런 또 결과를 얻은 것 같아서 선생님이 이 수업을 잘 준비했구나 하는 또 뿌듯함을 느끼게 하는 친구였어요. 고맙습니다. 세 번째 친구입니다. 나는 야구를 좋아하고 내가 잘 아는 야구 선수들의 일화를 말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니 처음부터 강연에 빠져들게 되었다. 만다꼬는 나도 일상에서 자주 듣는 사투리이다. 그래서 난 이 말에 아주 익숙한데 강연에서 이런 사투리를 사용하니 친밀감도 느껴지고 재미있었다. 그리고 나도 유행하는 옷이나 상품을 무조건적으로 사고 싶어 할 때가 있는데 만다꼬를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그 마음이 내가 갖고 싶어서인지 다른 사람이 좋아해서인지 스스로 성찰할 수 있을 것 같다. 강연 중에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특히 공감이 많이 되었다. 예전에는 그림 그리기처럼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을 집에서 찾아 하기도 했는데 요즘은 그러한 취미나 나만의 생활이 확실히 줄어든 게 느껴져서 이 강연을 보니 내 인생에 대해 조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라고 했습니다.
네, 여러분이 강연을 통해 자기 삶을 성찰한 기회를 가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내가 참 좋아하는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뭔가 쫓기듯이 이렇게 막 이렇게 뭐 뭔가에 이제 밀려서 살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도 뒷전으로 하고 내가 뭘 위해 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 삶을 성찰하는 시간을 한 번씩 가지는 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너무 길다 싶지요? 네, 선생님이 빨리 한번 읽어볼게요. 네 번째 친구입니다. 처음 강연을 듣기 전에는 힘들 때 왜 힘을 빼면 힘이 생긴다는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오히려 힘들 때 더 힘내서 열심히 해서 힘든 순간을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강연을 들어보니 불필요한 순간에서 힘을 뺨으로써 더 필요한 곳에서 힘을 쓸 수 있고 긴장할 때 힘을 빼면 오히려 더 나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특히 만다코라는 단어가 지닌 역할과 힘에 대해 알 수 있게 되었다. 김하나의 강의를 들으면서 만다코라는 질문을 나 자신에게 던져 내가 남의 눈을 지금 의식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사람들이 카메라를 의식한다는 부분에서 카메라가 사람들의 눈, 시선을 뜻한다고 한 것이 많이 공감이 되었다. 물건을 살 때 이 물건을 내가 정말 필요해서 사는 걸까? 과시하거나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사는 것이진 않을까? 라는 질문을 만다고 내가 이걸 살까? 하고 나에게 한 번 더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다. 이 강연을 듣고 난 후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삶을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하였다. 또 김하나가 말하는 최선의 뜻을 듣고 난 후 최선을 다하여 무언가를 위해 달려야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최선을 다하여 휴식을 취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최선을 다하는 휴식과 최선을 다하여 달리는 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평소 강연을 듣는 것에 별로 흥미가 없었는데 다른 사람들의 강연도 들어보고 싶어졌다. 네. 자, 이렇게 네 사람의 글을 찾아봤는데요.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은 그 이상의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소감문을 읽으면서 선생님 굉장히 참 뿌듯했고요. 선생님이 여러분 소감문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지금 자기 진로나 인생이나 자기 삶에 대해서 고민이 많구나. 그리고 여러 가지 압박감에 스트레스를 받고 부담감을 느끼고 있구나. 그런 것을 선생님이 새삼 느끼게 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만다코라는 말을 통해서 힘을 좀 빼고 또 가끔씩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필요한 때가 되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여러분이 또 부쩍 컸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여러 가지로 선생님도 여러분들을 좀 더 알게 된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시간 차시 예고한 대로 오늘 학습활동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이 강연을 들으면서 바로바로 학습지에 정리를 했기 때문에 학습활동이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아마 쉽게 풀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학습활동은 반드시 먼저 자기 힘으로 풀고 그리고 선생님하고 같이 정리하는 식으로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자, 196쪽 빠르게 정리해 볼게요. 자, 이 강연의 제목은 여러분들이 이제 강연을 보고 나서 이 제목이 뭘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했다라는 친구가 참 많았습니다. 자, 내용은 첫 번째, 야구 경기의 예를 들어서 이 힘을 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참 잘 이해시켰죠. 두 번째, 만다코라는 말이면서 불필요한 힘을 거두어 들일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를 부정적으로만 봤는데 이 강연을 통해서 이것이 가진 긍정적인 힘이 있다는 걸 깨달았다는 친구가 꽤 많았습니다. 셋째, 우리나라 사람은 남의 눈이라는 카메라를 많이 의식한다. 이럴 때 만다꼬를 떠올리자라고 해서 여기에도 여러분들이 공감하는 성찰을 참 많이 했습니다. 넷째, 자, 유추의 방법을 써서 음악과 인생을 비교했죠. 그리고 음악이 아니죠. 마라톤과 인생을 이렇게 비유하면서 이것도 유추의 방법이 되겠죠. 끝없이 달리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이 마라톤 이후에 마시는 시원한 음료 한 잔이 인생의 기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다섯째, 음악과 인생을 또 유추로 표현하면서 음악에 강박뿐만이 아니고 약박도 있어야
또 음표와 쉼표도 있어야 리듬이 만들어지듯이 인생에서도 힘을 줄 때 주고 뺄 때 빼야 된다라고 해서 자, 이 글의 목적은 뭐였습니까? 인생에서 힘을 뺄 때 빼고 줄 때 주도록 사람을 변화시킨다. 또는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를 성찰하도록 사람들을 변화시킨다. 이것도 여러분들 이게 뭐 정답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지요? 여러분들 정리한 대로 그냥 두시면 됩니다. 197쪽 가겠습니다. 자, 이 글에 사용된 논증 방법이 뭔지 한번 분석해 봅시다. 자, 이 글의 주장은 인생에서 힘을 줄 때 주고 뺄 때 빼야 된다는 주장이었어요. 근데 이 주장을 청중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일단 야구 경기라는 구체적인 사례를 가져왔죠. 그리고 마라톤이라는 친구의 이야기. 이것도 자기가 평소에 친구한테 들어놓은 사례가 되겠고, 그리고 만다꼬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가족의 가훈. 이것도 자신의 경험과 관련되는 구체적 사례가 되겠죠. 그리고 음악이라는 것도 하나의 예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말하는 이는 자신의 직간접적인 무엇? 경험을 바탕으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구체적 사실에서 주장을 이끌어내는 방법, 무슨 논증? 그렇습니다. 귀납 논증이 활용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8쪽입니다. 이 강연의 내용과 말하는 이가 사용한 감성적 설득 전략을 연결해보자 했는데 지난 시간에 강연 들으면서 학습지에 다 정리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정답만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야구 좋아하는 분 계세요? 라고 해서 실제로 야구를 좋아하는지 관심사를 물어가지고 듣는 이와 거리감을 좁혔죠. 만다고 그래 쎄빠지게 해 샀노? 만다고 그 돈 주고 샀노? 예, 이건 뭐겠습니까? 사투리를 실감나게 구사해서 재미를 주고 있죠. 그리고 우리 같은 경상도 사람들한테는 이게 더 친근하게 와닿으니까 강연이 더 재미있게 다가왔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강연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돼서 얼마나 걱정이 됐냐. 그래서 자신의 약한 부분을 드러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 동정심을 불러일으켰죠. 아, 저렇게 완벽해 보이는 사람도 나처럼 불안하고 걱정하는구나, 떨리는구나 하면서 이 사람한테 이 동정심을 통해서 마음을 여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자, 평소에 카메라를 들이댔을 때 사람들이 뭐 표정이 굳고 뭐 부자연스럽고 이런 그렇죠. 누구나 한 번쯤 겪어보았을 이야기를 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여러분도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수행평가를 할 때나 발표를 할 때 너무 잘해보려고 하다가 남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오히려 부자연스럽게 못한 경우 다들 떠올렸더라고요. 199쪽은 예, 자신이 카피라이터 출신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욕망을 오히려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오히려 만다고 라고 하면서 스스로 질문을 해보게 해서 이 욕망을 조절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청중들에게 신뢰감을 주고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학습지로 정리를 다 한 거니까 여러분들의 언어로 한번 밑에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학습활동 가볍게 정리를 해봤고요. 자, 오늘의 과제 이제 나갑니다.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들었던 강연과 좀 살짝 유사한 내용이 있긴 하지만 또 다른 강연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지난 시간에는 강연에 사용된 설득 전략을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거의 다 분석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연습을 해볼 또 기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김영철, 여러분 잘 알지요? 이 김영철이라는 개그맨이 하는 강연인데 15분 정도 길지 않습니다. 이 강연을 여러분들이 듣고 이성적 설득 전략, 감성적, 인성적 설득 전략을 분석을 해보는 건데 한 가지씩만 찾으면 됩니다. 이성적 한 가지, 감성적 한 가지, 인성적 한 가지 설득 전략을 찾아서 적는 게 과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한번 찾아서 적어 보시고요. 더 많이 찾아지면 더 많이 적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개그맨 김영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방금 소개하면서 개그맨 김영철입니다라고 했는데 막 마음은 뛰어오면서 따루룽 따루룽 내가 네 오빠야 가수 김영철입니다라고 하고 싶었는데 사실 제가 이제 타이틀이 많이 생겼어요. 오히려 다른 거 불러서 가수 김영철도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개그맨 김영철입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고 이제 나왔습니다. 저는 사실 다들 개그맨 김영철을 기억하시겠지만 개그맨이라는 직업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웃음을 주고 남에게 재미를 주는 직업이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여러분이 아는 형들이 한 7명 나오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서 뭘 하면 노잼이다, 재미가 없다, 못 웃긴다 그러는데 스트레스를 안 받았다면 거짓말인데 근데 지금은 진짜 스트레스 안 받아요. 지금은 진짜 이제는 그냥 안 믿어주시는 것 같은데 편안한 마음으로 가는데 2년 전에 정말 제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데 우리 담당 PD님이 스트레스 받는 걸 느꼈나 봐요. 영철아, 너 아는 형 때문에 뭐 웃기는 데 스트레스 받아? 그래서 뭐 아니라고 할 수는 없고 스트레스 받는다 그랬더니 같이 이제 밥을 사주면서 야 근데 네가 왜 스트레스를 받아? 스트레스를 받을 거면 수근이가 받아야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지? 무슨 얘기예요? 했더니 수근이는 지난주 10번을 웃겼기 때문에 이번 주 11번을 웃기기 위해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니? 그래서 너무 그 말이 처음 생각해 본 거라서 신선해서 그럼 저는요? 그랬더니 너는 지난주에도 안 웃겼기 때문에 이번 주 안 웃겨도 되잖아. 너무 신선하잖아요. 그래서 그럼 제가 이번 주 웃기면요? 했더니 이번 주 웃기면 웃긴 거고 못 웃기면요? 또 못 웃긴 거고. 아니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 야 못 웃기겠으면 그냥 엎드려 자 그러는 거예요. 엎드려 잔다는 건 상상도 못 했거든요. 엎드려 자면 호동이가 깨우겠지. 야 김영철 니 왜 자?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스트레스 받는 얘기를 듣고 호동이 형이 영철아 니 진짜 아는 일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니 아는 일 간두거나 우리가 아는 일에서 너를 자를 수는 없어. 나를 자르려고 생각을 했구나 싶어가지고 영철아 아는 형님을 우리가 너를 자르거나 그러면 아마 모든 피해랑 데미지는 내가 다 받게 돼 있을 거야. 우리가 너를 놀린 게 진짜가 돼버리는 거잖아. 그렇구나. 그래 영철아 진짜 아는 형에서 우리가 너를 자를 마음도 없지만 그리고 아는 형이 네가 간두게 되면 내가 간둘게. 그래서 그 방송에서 그 형이 그런 얘기를 하면 슬쩍 했는데 그 얘기 듣고 또 메인 작가 누나가 그래 영철아 제발 웃기는 거 스트레스 좀 받지 마. 그냥 녹화 당일날 인질이라고 생각하고서 앉아 있어. 그래서 그냥 인질이라고 생각하고 인질 연기하는 마음으로 목요일날 녹화장 가서 그냥 이렇게 앉아 있다가 오는데 진짜 요즘은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사실 스트레스 받을 수가 없는 게 이제 하면서 내가 느꼈어요. 여러분들이 아까 아시는 그 제가 언급했던 이모수구님 있죠? 그분은 천재예요. 그리고 민경우 씨 아시죠? 진짜 4차원이에요. 어떤 저런 발성을 할까? 그리고 우리 희철이는 도라이예요. 그리고 여러분 서장훈, 강호동 씨는 농구와 씨름에서 1등을 하고 오신 분이잖아요. 거기서 1등을 하고 오신 분은 고기를 먹어보신 분이 안다고 여기 와서도 1등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상민하고 저랑 6, 7등 쟁탈전이 심각하답니다. 저는 늘 6등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이상민 씨가 덥석 물어요. 야 그럼 네가 생각하는 7등은 누군데?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너라고 했죠. 근데 요즘은 정말 7등 한다는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7등 하는 마음으로 꼴등이라는 마음으로 이제 스트레스를 줄이고 그런데 사실은 웃긴다라는 게 참 저한테는 늘 고민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침에 7시, 9시부터 김영철의 파워 FM 라디오를 진행하고 있는데 혹시 아침에 라디오를 김영철의 파워 FM 들으시는 분?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나와서 좀 당황했어요. 네, 아침에 그래서 제가 라디오를 하고 있는데 라디오에서 뭐 재미난 사연도 많지만 고민 이런 사연들도 되게 많아요. 뭐 회사 가기 싫어요, 뭐 부장님 꼴보기 싫어요, 뭐 워킹맘이라 힘든데 뭐 등등 이런 사연을 받다가 하루는 영철 씨 저는 진짜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라는 사연을 받았는데 진심으로 뭐라고 코멘트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잘 찾아보라고. 정말 여러분 잘하는 게 하나는 있을 거예요. 저도 뭘 잘하냐면요 제가 잘하는 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제가 진짜 잘하는 게 뭘까 저도 고민했는데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걸 잘해요. 진짜 저는 6시에 눈 뜨면 바로 일어나는데 알람이 한 2개 있으니까 처음에는 알람 때문에 일어난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일찍 일어나는 게 알람이라는 게 좀 말이 그래서 실은 방송국에서 돈을 주니까 일어나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진짜 그분한테 그렇게 했어요. 저는 진짜 진심으로 아침에 일찍 일어날래? 사람을 웃길래라고 질문하면 저는 일찍 일어날게요. 저는 웃기는 게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웃기는 거는 타인에 의해서 결정이 되잖아요. 여러분이 컨디션이 안 좋거나 여러분이 안 웃기면 안 웃을 거잖아요.
지금도 안 웃잖아요. 근데 일어나는 건 내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내가 6시에 그냥 눈을 딱 뜨고 그냥 일어나면 돼요. 오늘 좋은 하루다라고 시작을 하고 눈을 뜨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오늘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끄집어 보세요. 뭔가 잘하는 게 분명 하나씩 있을 거예요. 그 장점을 하나 꺼내보시고 찾아보시고 단 그걸 계속해서 꾸준히 하시면 돼요. 꾸준히 길게 최선을 다하면 어느 날 최고가 되는 것처럼 저는 제가 이렇게 보면 좀 성실하게는 생겼잖아요. 그죠? 뭔가 이렇게, 예, 그죠? 감사합니다. 예. 예, 막 진짜 뭐 미는 장꾸러기 뭐 잘생기신 배우분들은 몇 시간 주무신지 모르겠지만 그들하고 똑같이 자면 저는 폭망해요. 예. 그래서 저는 꾸준히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영어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한 16년째 영어 공부를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제가 사실 어린 시절에 돌이켜 보니까 그렇게 공부를 잘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벌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공부를 많이 못했던 게 연예인 지망생이다 보니까 공부를 좀 뒷전이었고 그냥 이렇게 반에서 한 10몇 등 하고 그렇게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나이가 들어서 계속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얼마 전 신문에서 컬럼을 읽었는데 문해력이 답이다라는 챕터를 본 거예요. 문장 이해 능력이 답이다 이건데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수록 공부를 안 한대요. 그래서 문장 이해 능력이 떨어진대요. 그래서 잘 보면 나이 드신 어른분들 중에서 내가 얘기하는 거 듣고 있어 내 말이 맞잖아. 그래서 왜 자기 말만 맞다라고 그러고 남 얘기는 안 듣고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문장의 의미는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공부를 하고 책을 보고 신문도 보고 해야 된다 이런 취지였는데 그래서 저는 꾸준히 공부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아침에 라디오를 가면서 저는 사실 전화 영어를 또 하면서 갑니다. 전화 영어를 하면서 가고 그리고 주중에는 영어 학원을 다니고 또 주말에도 제가 또 외국어 학원을 또 계속 다니고 있어요. 공부는 계속 꾸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근데 저는 이제 뭐 나이를 아시겠지만 제가 1974년생이고 나이가 40년생입니다. 정말인데 오늘 오신 분들이 좀 세대가 다양한 것 같은데 10대, 20대 때는 뭘 해도 다 설레고 떨릴 때예요. 그렇잖아요. 설레고 뭐 좋아하는 연예인 보면 또 가슴도 쿵쾅쿵쾅 떨리고 그러는데 30대 때도 좀 떨리지만 40대가 가면 갈수록 좀 덜 떨리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참 떨리는 일이 없어서 어떡하지 하는데 제가 영어 공부를 하고 어학 공부를 하는데 주말반을 제가 끊었는데 금요일 날 제가 진짜 누워서 자려고 하는데 내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학원을 빨리 가고 싶고 왜 이렇게 설레지 왜 떨리지 그 이유가 뭘까 했더니 그날 제가 숙제를 다 해놓은 거예요. 네. 그 선생님 숙제를 되게 많이 내줘요. 근데 이제 우리가 나이가 숙제를 주면 숙제를 해갈 나이가 됐잖아요. 숙제를 안 하고 이렇게 뻔뻔하게 어떻게 3-4시간 앉아 있겠어요. 그래서 숙제를 다 해서 그런지 막 설레기 시작했어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숙제를 하면 그 학원은 무조건 가게 돼 있어요. 숙제 한 개 억울해서라도 숙제한 걸 보여주고 싶어서라도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공부를 꾸준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 믿어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영어를 잘해서 미국 헐리우드에 가서 시트콤에 출연하고 인터내셔널 코미디언이 되는 게 제 다음 단계 제 꿈이거든요. 세바시 하다 보면 이렇게 막 박수도 나오고 이러는구나. 예. 그래서 진짜 그 꿈을 이루고 싶어서 공부를 계속 하고 있는데 가끔은 제가 인터내셔널 코미디언이 꿈이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인터내셔널 꿈? 미국 가는 거 안 이루어지면 어떡해? 그러는데 전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남 걱정 되게 많이 하죠. 안 이루어지면 어때요? 저는 그 생각이에요. 진짜 미국 가서 성공하면 너무 좋겠지만 안 돼도 돼요. 안 되면 저는 그냥 영어를 잘하는 사람으로 남는 거니까. 저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이 있었잖아요. 저는 저한테 원대한 꿈이 하나 있었어요. 2016년, 2017년 겨울 2시즌 동안 저는 피겨스케이팅을 배웠어요. 피겨스케이팅 배우면서 너무 와 하는데 저 반바퀴밖에 못 돌아요. 근데 그 정도 초급을 지나서 땄는데 제 소원이 김연아 선수를 만나는 거였고 김연아 선수와 함께 왠지 제 생각엔 피겨 예능이 생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 준비를 이렇게 막 겨울에 하고 있는데 개그맨 김종 선배님이 야 그렇게 피겨 열심히 하다가 피겨 안 생기면 어떡해? 그러면 엎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쇼트트랙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했는데 사실은 피겨 예능이 생기지는 않았어요. 근데 저는 그때 마음을 먹었죠. 괜찮아요. 저는 피겨를 탈 수 있는 사람이 된 거니까. 피겨 예능은 생기지 않았지만 그때 제가 느꼈던 건데 제가 모든 걸 다 잘하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2015년 겨울로 기억하는데 무한도전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제가 유행어가 하나 나왔는데 그 유행어가 힘을 내요
슈퍼파워였잖아요. 그걸 만들고 제가 모든 걸 힘을 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최고의 개그맨이 되는 게 꿈이었고 진짜 이수근을 이기는 게 제 꿈이었어요. 그리고 뭐 영어 공부도 하면 1등, 모든 걸 다 1등. 아마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세요. 뭔가 하면 최고의 우수 사원이 돼야 되고 1등 엄마가 돼야 되고 우리 그런 부담감들 있잖아요. 그래서 힘을 내요가 아니라 힘을 빼요 슈퍼파워에 대해 썼어야 하는 거구나. 힘을 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힘을 하나씩 빼기 시작했더니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시작했어요. 영어를 못하더라도 영어를 듣기만 하면 되는 거지, 이를테면. 또는 여러분들도 뭐 회사에서 내가 일은 1등 사원은 아니지만 나는 절대 지각 같은 건 하지 않아. 그리고 또는 1등 엄마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나는 아이들한테 정말 리액션을 잘해주는 엄마가 된다. 이런 마음으로 힘을 빼기 시작하니까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세바씨 제작진분들하고 만나서 인터뷰를 하는데 제가 글쎄 또 잘하는 걸 하나 또 발견했지 뭡니까? 제가 웃는 거를 잘하더라고요. 이렇게 진짜 제가 리액션이 진짜 좋더라고요. 웃어주는 걸 잘하더라고요. 여러분 웃는 거 리액션 사실 쉽지는 않아요. 제가 리액션 어느 정도 잘하냐면 그냥 기계 리액션일 정도였어요. 상중하를 만들어놨어요. 선배들 얘기할 때 여러분 아무데나 또 웃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웃음도 약하게 상, 중하가 있으면 하면 조금 웃긴 얘기다. 그리고 빵 터진다. 상중하를 만들어놔야 돼요. 근데 예전에 강호동 형 얘기할 때 너무 강호동 형 톤 자체가 좀 웃기잖아요. 영진아 음식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 내가 옛날에 역류성 식도염에 걸렸잖아. 나는 웃기는 얘기하자고 했더니 역류성 식도염 걸렸던데 와 언니는 아유 죄송합니다. 웃음을 잘 조절하셔야 돼요. 함부로 너무나도 이렇게 또 남발하시면 안 돼요. 근데 제가 라디오를 아침에 하는데 라디오를 잘하는 이유를 알았어요. 라디오를 잘 웃어주고 리액션을 제가 잘하더라고요. 청취자 사연 공감도 잘하고 또 잘 웃어주고 또 이렇게 울기도 하고 하는데 라디오를 2시간 하다 보니까 라디오가 정말 2시간 동안 코너가 진짜 많아요. 뉴스도 해야 되고 뭐 영어도 가르쳐야 되고 청취자 전화 연결 문자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모든 코너에 힘을 쏟으면 안 되더라고요. 뭐 모든 코너에 최신 노래, 뭐 최신 게스트, 최고의 게스트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코너 자체도 힘도 빠져 있고 저조차도 8할 정도를 힘을 주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강상중 작가님이 쓰신 나를 지키며 일하는 법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 챕터 중에 그게 있어요. 이제 70%만 매진해라라는 구절이 있어요. 이 챕터가 너무 신선해서 이게 뭐지? 읽었더니 우리 기성세대들은 100%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매진해야 된다라고 강요받고 우리는 교육을 해봤잖아요. 최선을 다해 1등 해야 돼 이랬잖아요. 그렇지 않다. 이제 지금 하는 일에 70%만 매진해라. 단 30%는 나 자신에게 투자해라. 나를 위한 자기 개발, 영어 공부도 좋고 어학도 좋고 자기를 위한 개발을 하래요. 훌륭한 뭐 류현진 선수도 던질 때 정말 80%의 힘을 줘서 어깨에 힘을 빼고 던진다면서요. 그랬더니 라디오를 잘하기 시작했어요. 힘을 조금 뺐더니. 애석하게도 슬프게도 여러분들한테만 얘기할게요. 제가 아는 형님에서 왜 그렇게 하는 줄 아세요? 100% 최선을 다해서 그래요. 막 하려고 어깨 힘이 잔뜩 들어가서 이제 웃기려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박자 놓치고 숙이니 웃기니까 또 부러워하고 앉아있고 하다 보니까 녹화 시간이 다 지나갔더라고요. 저 여러분 대충 한 건 줄 알았죠? 최선을 다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했었어야 되는데 내일 녹화부터는 정말 70%만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아마 돌아가시는 길에 또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아마 영상을 덮고 영상 보는데 왜 영상을 덮으라 하시겠지만 한번 메모지를 꺼내서 한번 적어보세요. 분명히 내가 잘하는 게 하나는 있을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또는 하고 싶은 걸 한번 적어보세요. 우리나라 말 중에 뭐 5만 가지 상상을 하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하루에 6만 가지 생각을 한대요. 그 생각 중에 여러분 부정적인 거, 안 좋은 거, 별로인 것들 다 버리시고 좋은 것들,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또는 하고 싶은 거 한 가지씩 뭐 적어보세요. 반드시 있을 거고요. 누구나 저는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단 어깨 힘을 빼고 하면 되겠죠. 점점 어깨 힘을 빼기 시작했더니 라디오 들으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조금씩 그지고 요새는 많이라고 하던데 웃기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 15분은 저는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진짜 힘 빼고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야지 하고 왔는데 오늘 저 잘했나요? 네. 저는 오늘 최고의 15분을 맞이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그 유행어 노래를 띄워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힘을 내요가 아니라 여러분 힘을 빼요 슈퍼파워. 여러분께 슈퍼파워를 드리고 싶었던 저는 김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 부담 없이 그냥 편하게 강의를 들으면 참 좋겠지만 그래도 이거는 수업이니까 이렇게 숙제거리를 좀 생각하면서 그렇게 강연을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광고에 사용된 설득 전략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오늘 수업 끝!